마대창 회장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떠 있었는데요. 강남봉 불륜. 교통사고 재조사. 딱 그 두 줄이었습니다. 짧아서 더 잔인했죠. 회장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폰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는데요. 그 소리 하나로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은 화를 소리로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신 화가 나면 조용히 사람을 갈아치우는 사람이었죠. 마대창은 비서를 보지도 않고 낮게 말합니다. 대체 누가 보낸 거야? 비서가 숨을 삼키자 마대창이 바로 덧붙였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알아봐. 여기서 조용히는요, 배려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회장은 지금 누가 흔들리는지, 누가 줄을 잡고 있는지, 누가 먼저 도망가는지까지 보고 싶은 거였죠. 마대창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느리게 한마디를 더 얻습니다. 강남봉이랑 최화영. 둘 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불러. 비서가 회장님 바로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 번 두드렸는데요. 그 한 번이 확인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드림과의 싸움은 최화영 손에서 빠져나와 회장 손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실에서 커튼도 안 젖힌 채 서류를 후고 있었는데요. 밖이 조용할수록 최화영은 더 바빠집니다. 조용한 건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칼을 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최화영 휴대폰이 울렸고 최화영은 번호를 보지도 않고 받았는데요. 이강혁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뭐가? 이강혁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회장님께 문자 하나가 갔습니다. 내용이 강남봉 교수 불륜 그리고 교통사고 재조사입니다. 최화영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이 놀람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요? 윗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회장이 움직이면 대표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거든요. 최화영은 바로 말합니다. 이강혁 협박자야. 이강혁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흔적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습니다. 최화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명령을 바꿉니다. 강남봉 동선부터 까. 불륜 상대부터 찾아. 그리고 그 교통사고 재조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다시 올라왔는지까지. 이강혁이 얘 대표님이라고 고개를 숙이는데요. 최화영은 속으로 한 줄을 더 씹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끝이다. 그런데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협박자는 최화영 약점 하나만 찌르는 게 아니라 회장까지 끌어올려서 판을 뒤집고 있으니까요. 이강혁은 바로 강남봉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잡으러 가면 강남봉이 입을 닫고 입을 닫으면 그림이 사라지니까요. 이강혁은 먼저 강남봉의 CCTV 동선부터 뽑았는데요. 드림호텔 출입 기록, 병원 방향, 주차 출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는지까지 이어지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이 최화영에게 들고 온 첫 번째 보고가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강남봉 교수가 누군가를 만난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최화영이 바로 묻습니다. 누구? 이강혁은 여기서 멈칫합니다. 얼굴이 안 잡힙니다. 모자, 마스크, 동선도 일부러 사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화영은 웃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모자 쓴다고 안 잡히는 판이야? 이강혁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입니다. 이상한 건요. 강남봉이 그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강남봉을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남봉이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남봉을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서 만나게 만들고 그 장면이 찍히게 만들고 그걸로 협박을 더 키우려는 거죠. 최화영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협박자가 단순 폭로꾼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폭로꾼이면 그냥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 협박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을 증거로 만들고 증거를 위로 올립니다. 이건 전쟁 설계자입니다. 여기서 강남봉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강남봉은 왜 최화영을 진술서에서 뺐느냐고요? 이번 설정에서 강남봉은 살기 위해가 아닙니다. 불륜을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사건이 커지면 불륜이 같이 끌려 나오고 불륜이 끌려 나오면 강남봉은 교수로도 끝나고요. 강백호의 아버지로도 끝납니다. 강남봉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법이 아니라 시선이었고 그 시선 중 가장 날카로운 게 강백호였죠. 강백호는 오장미에게서 모든 진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 중이라는 것도, 진짜 마서린이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다는 것도, 오장미가 가족을 지키려고 스스로 병원서를 만들어 가족이 믿게 해둔 것도요. 오태평 오빠는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정숙희는 그 연기를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그 모든 걸 알고 있기에 더 조용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한 발만 튀어도 오장미가 먼저 갈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장미는 그날도 마서린 얼굴로 웃고 있었는데요. 웃는 얼굴이 불편할수록 오장미는 자기 속을 더 세게 눌러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오장미가 병원에 누워 있다고 믿는 건 누가 속여서가 아니라 오장미가 스스로 만든 방패였거든요. 오장미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들키는 순간 최화영은 오태평과 정숙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살아있는데도 누워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자는 그 균형을 일부러 깨려고 듭니다. 이강혁이 CCTV 보고를 마치고 나서 10분도 안 됐는데요. 최화영 휴대폰에 음성 파일이 하나 더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변조 음성이었고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최화영 회장한테 간 문자 봤지? 이제 너는 덮을 수가 없어. 최화영 눈빛이 확 바뀝니다. 누구야? 변조 목소리는 대답 대신 단어를 하나 더 얻습니다. 강남봉. 그리고 끝에 한마디가 더 남습니다. 내가 사랑이라 부르는 거 그건 목줄이야. 최화영은 그 순간 머릿속에 강남봉을 떠올립니다. 강남봉의 불륜이 폭로되면 강남봉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강남봉은 무너지는 척하고 더 깊게 숨을 겁니다. 문제는 강남봉이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륜이 회장 라인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장은 체면보다 판을 보니까요. 재조사라는 단어가 회장 귀에 들어가는 순간 교통사고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최화영이 덮어온 것들이 줄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그 연결을 제일 싫어합니다. 연결은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때 오장미 휴대폰도 동시에 울립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장치인데요. 최화영만 협박받는 게 아니라 오장미도 같은 시간에 협박을 받으면서 판이 확 커지게 됩니다. 오장미에게 온 건 음성이 아니라 문자였어요. 짧았는데요. 병원설 깨면 엄마부터 무너져. 오장미는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엄마라는 단어가요 오장미에게는 정숙희입니다. 오장미는 정숙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병원설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협박자는 그 병원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오장미의 설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박자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오장미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숨을 한 번 삼키고 강백호에게 한 줄만 보냅니다. 길게 못 씁니다. 길게 쓰면 흔적이 됩니다. 나도 받았어. 강백호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협박자가 최화영만 흔드는 게 아니라 오장미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다. 그럼 협박자는 단순 폭로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사람이다.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전화는 위험하니까요. 대신 메시지를 아주 짧게 보냅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확인할게. 오태평은 그 시각 병원 복도에서 정숙희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오태평은 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버티는 사람입니다. 오태평은 정숙희에게 장미 곧 좋아진대를 반복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가족을 보고 있지? 누가 병원서를 알고 있지? 누가 장미를 건드리려고 하지? 오태평은 모르는 피해자가 아니라 알고 버티는 방패라서 이 순간부터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오태평은 겉으로는 더 약한 척합니다. 약한 척해야 상대가 방심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는 순간 오태평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 내가 흔들리면 장미가 죽는다. 다시 최화영으로 돌아오면요. 최화영은 이강혁에게서 CCTV 캡처들을 받아들고 한 장면에 멈춥니다. 강남봉이 병원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이 얼굴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는 장면이요.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묻습니다. 누군지 못 잡아? 이강혁이 대답합니다. 얼굴은 못 잡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강남봉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최화영이 짧게 묻습니다. 뭔데? 이강혁이 답합니다. 얇은 파일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저장장치처럼 보입니다. 최화영은 그 말에 속이 꺼집니다. 저장장치?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요? 교통사고 자료일 수도 있고 불륜 증거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자는 지금 불륜이랑 재조사를 함께 던졌잖아요. 그럼 저장장치 하나로 두 개를 동시에 터뜨릴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강남봉이 협박자랑 거래하고 있다. 여기서 중간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죠. 반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화영은 지금까지 강남봉이 불륜을 지키려고 날 뺐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강혁 CCTV 보고를 보면 강남봉은 지키는 쪽이 아니라 끌려가는 쪽처럼 보입니다. 강남봉이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상대가 기다리고 있고 상대가 파일을 쥐고 있고 강남봉이 그걸 받아들고 도망치듯 사라지거든요. 불륜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쫓기는 얼굴을 하진 않습니다. 그 얼굴은요 불륜이 아니라 더 큰 죄가 걸렸을 때 나오는 얼굴입니다. 최화영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한번 뒤집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강남봉의 약점이 전부가 아니구나. 협박자는 바로 그 타이밍에 최화영에게 음성 파일을 또 보냅니다. 이건 협박자가 타이밍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변조 목소리가 아주 낮게 웃습니다. 최화영 강남봉을 믿지 마. 강남봉은 너를 지우는 게 아니라 너를 팔 거야. 최화영은 이 한 문장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올라옵니다. 최화영은 참는 척하지 않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잡아. 파일 빼서. 그리고 강남봉부터 내 앞에 앉혀. 이강혁이 고개를 숙이는데요. 이강혁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잡는 싸움이 아니라 파일을 먼저 잡는 싸움이라는 걸요. 파일이 증거면 파일을 가진 쪽이 승자입니다. 동시에 오장미는 협박 문자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마설인으로 계속 살고 싶어? 그럼 회장에게 닿기 전에 조용히 있어.
오장미는 숨이 막힙니다. 마서린이라는 단어를 협박자가 정확히 쓰는 순간 협박자는 오장미의 위장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다시 한 줄만 보냅니다. 나를 알아? 강백호는 답을 짧게 보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이제 장면은 회장실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대창은 분노를 겉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조용히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순간부터 이미 칼을 뽑아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회장은 비서에게 말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전까지 바깥으로 한 글자도 새지 않게 해. 그 말은요, 내부자들이 도망 못 가게 판을 잠그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재조사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가 돈을 빼고 누군가가 기록을 지우고 누군가가 해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대창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깁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엔딩 멘트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이강혁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협박자 찾고 강남봉 불륜 상대 찾고 병원까지 다 뒤져. 이강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화영은 속으로 한 줄을 더 씹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끝이다. 하지만 최화영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협박자는 최화영의 약점을 하나만 찌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 군데를 찌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요? 이 협박자는 강남봉 불륜을 폭로해서 최화영을 같이 무너뜨리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륜을 미끼로 들인가 전체를 흔들어서 더 큰 전쟁을 만들려는 사람일까요? 댓글로 폭로인지 전쟁인지 한 단어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는요. 병원 CCTV 속 정체불명 인물의 얼굴이 잡히기 직전에 누군가가 파일을 먼저 빼돌리게 되고 그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장미 위장이 언제 찢어질지, 이강혁이 어떤 사람부터 잡아오는지 놓치기 싫으면 구독이랑 알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